세계 바둑계를 뜨겁게 달굴 화려한 막이 오른다. 2016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 국수의 고향에서 열리는 2016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입니다. 해설의 홍민표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안군과 영암군을 거쳐 오늘은 강진군입니다. 한중일대만 단체 바둑 대항전과 국제 페어 바둑 대회 결승전이 치러지는데요. 우리 한국 선수들은 이 두 가지 부문에서 모두 결승에 진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이제 최강의 진용을 갖췄었거든요. 두 부문 모두 결승에 올라가면서 역시 한국팀의 강함을 알렸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의 상대팀 과연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됐을지 먼저 대진표와 또 대회 정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6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대회 개요입니다.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에서 주관을 맡았고요. 전라남도 강진군과 영암군, 신안군에서 후원을 함께합니다. 네, 특히 전라남도의 이 세 개의 군은 바둑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2일부터 7일 6일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 규모 총 7억 원이고요. 참가 인원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한국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어린이들까지 모두 참가하면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했어요. 정말 국제적 글로벌 대축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크게 국제 프로 바둑 대회와 국제 어린이 바둑 대축제로 이어집니다. 프로 부문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진행이 되는데요. 국제 페어 바둑 대회와 한중일 대만 단체 바둑 대항전입니다. 네, 이번 4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단체 바둑 대항전 선수 명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세돌 구단과 박주환 구단 그리고 강도훈 구단이 출전을 했고요. 네, 이제 중국팀 역시 세계 타이틀을 이제 획득했던 경험이 있는 3명의 선수가 이제 진용을 갖췄습니다. 네, 어제는 이 4강전에서 한국팀, 일본팀을 만났었는데요. 위정치 선수, 후지타 아키히코 선수와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였습니다. 네, 좀 어린 선수긴 하지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승리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난타전을 펼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세한 그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본 팀은 탈락을 했습니다. 페어 바둑 대회 출전 선수 명단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창호 구단과 오이준 선수가 호흡을 맞췄고요. 중국은 창호, 위진 선수입니다. 네, 일본에는 이제 요다 노리모토 구단과 시에민, 대만 역시 타이틀 이제 획득 경험이 있는 저우진지 선수와 네. 그리고 신의 위리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췄었죠. 네, 이미 4강전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결승전 대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제 페어 바둑 대회에서는 한국팀과 일본팀이 만나게 됐고요. 단체 바둑 대항전에서는 한국팀과 중국팀의 대결입니다. 네, 역시 이 빅 매치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한중 간의 대격돌이 오늘 바로 펼쳐집니다. 네, 이번 단체 바둑 대항전에서 한국팀, 중국팀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과 박주환 구단, 이 강도훈 구단이 상대전적으로 이렇게 뒤처지는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네. 중국팀 선수진에게는 조금씩 다 밀리고 있어요. 중국팀에서 이제 작전을 전략적으로 짜고 나왔는지 네. 상대 전적에서 근소하게나마 중국 선수들이 다 앞서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랭킹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무대 경험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한국팀이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번 국제바둑 대항전에서 이 한국팀, 중국팀을 상대로 과연 어떤 대결들을 보여줄지 함께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펼쳐진 한국과 일본의 4강 토너먼트 현장인데요. 네. 박주환 구단을 상대로 이제 일본의 후지타 선수가 끝까지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끈으기가 들어갈 때에는 조마조마했었거든요. 혹시 여기서 연승이 끊기나? 설마 했었는데 네. 그래도 끝내기의 완승비는 박주환 구단이 앞서 있었습니다. 강동훈 선수는 일본의 시바노 선수와 대국을 펼쳤죠. 네, 상당히 어린 선수였죠. 이제 99년생 일본 이제 차세대 주자인데
역시 독특한 스코어를 보여주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좀 안 좋게 시작해서 꽤 많이 나빴던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도 조금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도 초읽기 몰리면서 실수가 많이 나와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한은 그래도 좀 많이 와봤던 것 같아요. 2년 전에도 국수산맥배에 참가했었고 또 신한 천일염 팀에서도 바둑리그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홈 그라운드처럼 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알파고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바둑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바둑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윤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네요. 네, 어제 대구 강도윤 선수가 이 초반에도 불리하다라는 느낌은 좀 네.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비교적 이제 어제 펼쳐진 세 판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이겼다 판단했었는데 네, 아마 이제 패싸움 공방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실리가 그 시바노 선수가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챙겨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강도윤 구단이 원래도 약간 비관파의 기사인가요? 비관파에 가깝죠. 네, 오늘은 이세돌 구단과 천여회 구단 그리고 박정 구단, 판팅 구단의 대결. 강도윤 네. 구단은 저루이안 구단과 만났습니다. 딱 이 매치를 봤을 때 일감은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앞섰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이 상대 전적에서 이제 7승 6패로 이제 천여회 선수가 앞서 있고 무엇보다도 2013년도 이후에는 5승 1패로 천여회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 대결이라고 한다면 14년도와 15년도가 될 텐데요. 모두 중국 갑조 리그에서 만났지만 이 두 판 모두 천여회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대결은 이제 홈 그라운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 리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홈이라고 본다면 네, 이 무대는 이제 특히 이세돌 구단의 고향도 같이 이제 돌았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뭐 강도훈 구단도 신안군에는 자주 내려왔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이제 신한 천일염 팀이 또 바둑리그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둑 팬 그리고 바둑 프로기사 관계자 모두에게 좀 친숙한 그런 고장입니다. 네, 물론 이제 영암군도 이번에 이제 시니어 리그에 참가를 하면서 네.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도 올해로 3회를 맞이했으니까요. 앞으로 더 이 세 곳에 다녀갈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강진은 또 김인국수님의 이제 고장이고, 영암은 이제 조은영 구단, 그리고 신한은 이세돌 구단의 고향이잖아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또 제가 나오나요? 예상하는 그 진행이겠죠. 좀 데자뷰 같은데 어제도 이 모양, 그제도 이 모양, 오늘도 이 매일매일 모양. 보네요. 네, 이거는 이제 바둑 이제 초심자라도 못 외울래야 못 외울 수 없는 그런 포석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칸 띠이 아니라 두 칸 뛰는 진행도 있지 않나요? 그쵸. 흑이 이제 이 한 칸으로 이제 두 칸을 뛰는 진행도 종종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한 칸으로 둬요. 아무래도 이제 두 칸은 조금 더 이제 발은 빠르지만 엷은 느낌이 있다. 활용을 좀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한 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달리 가나요? 좀 기대는 해봤었는데 사실 여기 아래 붙이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 수법도 괜찮은데 요즘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네, 이게 확률로 본다면 한 8대 정도로 이 수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포석이 쭉 진행되고 또 흑이 좌상기 쪽 날일자 걸쳐가는 것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천야오의 구단이 좋아하는 보석이에요. 아, 이 보석이요. 실리를 미리 챙겨둘 수 네. 있어서요. 아,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2장과 3장의 대결에서도 과연 이 포석이 등장을 했을지 그 점도 좀 궁금해지네요. 이제 천야오의 구단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단단한 실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천야오의 구단이. 그리고 또 그 상대성이 이세돌 구단에게 미치는 것이 이세돌 구단은 예전부터 이제 단단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두는 스타일에게 약간 그래도 좀 불안한 면모를 보였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이창호 구단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 교환까지 했습니다. 이제 역시 이 교환을 생략한다면 이제 생략하고 그냥 밀어간다면 흑이 침투했을 때 역시나 네, 이돌이 없애는 끊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 교환이 돼 있다면 지금은 백이 마음 놓고 젖을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반드시 해둬야 하는 수순인 거죠? 네, 근데 뭐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알파고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제 인간들의 눈에는 흑이 이제 좋아 보였다 그런 평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알파고는 뭐 자기가 좋았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자신이 우세했다고 하니까 또 알 수가 없네요. 네,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이제 벌려가는 것까지 진행 일단락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화점으로 전개를 하겠죠. 자, 천녀의 구단은 이제 이쪽으로 걸쳐가는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네. 자, 날짜로 이제 받을 텐데요. 또 한 번 궁금해지네요. 얼마 전 세계 대회에서 이제 박용호 구단이랑 둘 때는 이제 날짜로 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어깨 짚은 수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천녀의 구단 오늘도 날짜로 갈지 아니면은 이 어깨 짚은 수를 연구한 끝에 이제 해법이 맞닿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냥 눈목자로 갈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이 국제 페어 바둑 대회 한국팀과 대만 팀의 대결에서는 어깨 짚는 수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 대만 팀에서 날짜로 달리는 바람에 이제 어깨 짚음을 허용했고 그 결과 백쪽이 좀 재밌다라는 그런 결말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요? 오늘도 가요. 달려갑니다. 또 다른 해법을 들고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당시 박영호 구단은 이제 3-3으로 받고 이렇게 두 칸 벌리고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면 흑이 괜찮은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천야오회가 이제 좋아하는 보석이에요. 오늘 이세돌 구단 어깨 짚어서 둘까요? 봐주네. 네. 이게 워낙 최근 트렌드를 거부하는 스타일이라서 남들이 두는 걸 똑같이 두는 걸 싫어해요. 그래도 그 페어 바둑 대회에서 어깨 짚었을 때 굉장히 흑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결말은 백쪽이 좀 더 재밌었거든요. 네, 이러고 뭐 귀를 굳혀간다. 이 굳히는 방향은 좀 바뀌었네요. 그때 박영호 구단이 일로 굳혔었는데 사실 좀 애매해요. 이게 보통 이 형태의 전개는 일로 굳히는 게 맞는데 여기가 머리가 단단하게 나와 있어서 하변 쪽으로 좀 가기 싫거든요. 좀 더 옥토인 이제 좌변 쪽으로 향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세돌 구단의 생각입니다. 네. 네, 역시 그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이 구친수로는 여기 날일자를 선택하는 그런 프로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세점이죠.
다만 이제 흙이 이쪽 걸쳐가면서 좀 실리를 재차 뺏길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면은 백이 날짜로 간다면 걸쳐갔을 때 보통 협공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백이. 이런 평범한 진행은 발전성이 없잖아요. 하변은요. 네, 다 판이 쪼개져 버리네요. 그래서 보통 협공을 하는데 3, 3을 재차 내어줄, 길을 내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두터운 진행보다는 확실한 실리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기를 밀렸기 때문에 받아야 될까요? 한 번 더 뛰게 된다면 이제 상변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죠.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아마 삭감을 갈지 아니면 이렇게 어깨 짚는 활용을 교환하고 나서 받을지 뭐 받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양을 키워갈지 여러 가지 작전이 숨어져 있는 작전의 기로입니다. 네, 왠지 우변을 그냥 받아주는 건 흙의 의도대로 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흙의 이제 의도는 받아주면은 이제 상변을 더 키우겠다라는 건데 깊숙이 가네요. 이 정도면 천야회 구단 쪽에서도 반발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도를 뭐 세차게 공격하기는 쉽진 않은데 여기 뒀다면 여기까지도 두겠다라는 생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백돌은 계속해서 공격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이쪽을 먼저 선착을 해서 선수를 뽑고 또다시 실리를 취할 수도 있고요. 어깨 짚은 수는 좀 예상을 못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어깨 짚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밀어가는데요. 왜냐면 이쪽 철벽이라서 이쪽으로 좀 가까이 가고 싶진 않거든요. 혹시 뭐 이러고 이런 데를 이 교환이 없으면 이제 뛰는 수가 성립하는데 이제는 교환이 돼 있으니까 딱 여기로 맛보기가 되거든요. 저라면 여기 늘 바엔 이런 데 두겠는데요, 차라리. 좀 뭔가 방향을 일로 계속 가고 싶진 않아요. 단단하기 때문이죠. 그쵸. 뭐 비슷한 맥락인데 네. 어쨌든 이제 방향은 이쪽으로 두고 싶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공격만 당하고 그렇다고 흙의 집을 뭐 많이 부시는 그런 삭감 수법도 아니거든요. 이제 문제는 젖혔을 때 여기서 이제 호구 치는 것은 아주 실리적인 수법인데 물론 이제 막아만 준다면은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이제 흙이 곤란 형태가 되죠. 호구 친다면은 아마 중앙 쪽으로 두텁게 이어갈 겁니다. 왜 귀의 실은 차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 흙 모양의 폭이 점점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백도 좀 떨리는데요. 정 떨리면 이제 그냥 2단자 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럼 선수를 뽑고 우변은 갈 수 있나요? 글쎄요. 이제 끊고 늘었을 때 이쪽을 방치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겠어요. 뭐 가장 침착한 수는 뭐 느는 수가 되겠죠. 흙이 밀어서 폭을 키운다면 같이 2단자 쳐서 같이 폭을 키우는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늘거나 젖히거나 정도로 보이거든요. 늘어갔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 교환이 없을 때 흙이 뭐 밀고 뛰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이제 이득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형태가 언제든지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나 붙이거나 했을 때 활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침착하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 교환은 약간의 활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환은 이득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중국 팀은 대만 팀과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천여우의 구단 대만의 왕이현진 선수를 상대로 이 4강전 모든 대결을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끝을 냈다고 합니다. 네, 초반에 이제 초중반에 바꿔치기를 통해서 우세를 잡았고 그 이후에 이제 왕이한진 선수의 승부수를 다 돌려 세우면서 네. 빠른 승리를 거뒀었죠. 계속 밀어주기는 어떤가요? 이게 뭐 이제 스스로 두 점머리를 맞는 격이라서 네. 물론 흑의 진영의 폭도 이제 커지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거의 확정가로 굳어지는데 근데 베개의 모양이 너무 넓어서 겁이 나요. 네, 여기서 뭐 이런데 뭐 하나 갖다 놔서 다집이라고 우기면 떨리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건 또 상대 의도 같고 좀 당한 것 같고 네. 손빼자니 여기 호구 한 방이 아프고 그래서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이번에 3대3 매첩이 모두 세계대회 우승 경험자들의 대결입니다. 네, 천야우의 구단도 2013년도 출란배 우승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그때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2대1로 이제 천여회 구단이 이세돌 구단을 꺾고 이제 생애 첫 타이틀을 획득을 했었거든요. 그 해에 이제 저르이양 선수 그리고 판팅이 선수가 또 응시배와 백령배를 우승하면서 중국이 세계대회를 이제 모두 휩쓰는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서는 좀 참담했던 그런 네. 한 해였습니다. 그때 한국 바둑의 위기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세 명의 선수가 그 이후로는 아직도 세계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저우르야 선수는 매년 이제 꾸준하게 결승은 올라가요. 2014년도에는 LG배 결승전에 올라갔고 2015년에는 이제 출란배 결승에 올라갔었는데 LG배 때는 이제 자국 라이벌인 이제 터자 선수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고 2015년에는 이제 구리구단에게 0대2로 패하면서 역시 출란배 준우승에 그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계 결승 무대를 이제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천여의 구단 밀어가는 진행 선택을 했고요. 네, 일단은 뭐 실리를 벌겠다. 확정화를 지어놓고 나서 타계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네, 천야오의 구단 같은 경우에는 또 타계 실력이 아주 출중해서 상대방의 이제 큰 모양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두 점머리 두들기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그냥 두들길지 이 교환을 하고 둘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교환을 해두고 두들길지.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교환을 해 두면은 이제 젖히는 수는 없습니다.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잡혔죠. 그래서 늘 수밖에 없을 때 이제 계속 미는 수가 가능한 거죠. 대신에 이쪽에 끝내기 나중에 막았을 때는 혹은 밀렸을 때는 좀 손해 교환이에요. 하지만 이 교환을 안 한 채 이제 그냥 밀어간다면 그게 젖힐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둔다면은 이제 이쪽을 오히려 방치한 채 중앙 쪽에 좀 더 힘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꼭 이 교환이 있다고 해서 백이 흑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세돌 구단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극단적인 어떤 실리와 세력의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일단 천여회 구단 오늘 초반 실리를 확실히 챙겨두는 선택을 해갑니다. 이세돌 구단과 천여회 구단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이세돌 구단과 천여회 구단의 맞대결입니다. 2016년 세계대회 성적 천여회 구단 6승 2패 75%의 성적, 이세돌 구단은 13승 8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상대 전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초창기만 해도 이세돌 구단이 꽤 연승을 거두면서 앞서 있었지만 2013년도 특히 이제 이 출란배 결승전 이후에 천여회 구단이 다시 기세를 잡았습니다. 네, 주요 성적 부분은 2016년 이세돌 구단 몽백카페 준우승과 KBS 바둑왕전 준우승, 그리고 명인전 우승과 맥심커피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천여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천원전에 유명하죠. 8연패를 달성하면서 항상 한중 천원전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자국 내에서도 8연패를 하면서 신기록을 달성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2016년 세계대회 성적입니다. 역시 뛰어난 성적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박주환 구단에게 패한 것을 뺀다면 이 중국 선수들에게 2패밖에 당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구리 구단에게 패한 패점이 사실 좀 아쉬운 것이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9연승을 펼치고 있다가 네. 그 구리 구단에게 이제 막힌 거였거든요. 만약 그 대국에서 패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기세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천여회 구단의 2016 세계대회 성적입니다. 연승 중이다가 최근에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2연패 후 6연승이죠? 2연패 후 6연승이죠. 최근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천여회 구단인데 올해 세계 대회에서의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과연 천여회 구단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오늘 그 강한 상대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두 점머리 아. 당연한 자리를 갔습니다. 교환은 안 해던데요. 네, 근데 사실 뭐 언제든지 할 수는 있어요. 여기 뒀을 때 해도 되고요. 반대로 이제 먼저 하면은 혹시라도 이 자리를 늘까봐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머리를 두들긴 것 같습니다. 어? 거길 끊어요? 이게 상상도 못한 수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싸움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가요? 일견 봤을 땐 무리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구를 치는 순간 받는다면 이제 그냥 잡히는 돌이에요. 끊어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호구 치는 순간 이제 일로 늘거나 일로 늘겠다는 얘긴데,
일로 든다면 백은 하나 받아줍니다. 근데 흙이 너무 급해요. 여기도 지금 급하고 이 두 점도 뭔가 움직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받는다면 여기에 늘어서 이 두 점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극단적으로 여기 계속 밀어간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인 선택이라서 네. 이건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밀어서. 왜냐면 여기가 이미 하나 끊겨져 있는 형태라서 이미 피해를 입고 시작하는 전투입니다. 설마 진짜 이런 강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 쳤죠? 네. 과연 여기 밀어갈 수 있을지요? 이게 백이 떨리면 다시 하나 툭 끊어두고 받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이 교환 자체는 조금 이제 백도 아쉬워서 고민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환하고 두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 불리한 싸움을 스스로 자초한 느낌이 있거든요. 좀 의외네요. 그 실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천녀의 구단이 그리고 좀처럼 사실 무리를 안 하고 단단한 바둑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이런 초강수, 그래도 초반에 이런 초강수가 나오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냥 젖혀서 늘어가는 방법도 꽤나 괜찮아 보였는데요. 네, 근데 기분이 나쁘긴 해요. 이게 집은 이제 10집 이상 불어나는데 중앙 세가 쌓여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끊어가는 진행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막상 이거면 진짜 밀어서 주겠다. 이제 언제든지 젖히는 순간은 끊겠다는 뜻이 되니까 늘고 나서 이런 교환을 하고 이제 뛰는 진행인데, 이 진행은 이제 이쪽을 받아주지 않고 바로 젖혀서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강력하긴 합니다. 네. 근데 백도 떨리면 이것을 교환을 하나 해두고 지켜도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까지 아예 늘어두고 나서 축이잖아요. 받아야겠죠? 네, 받을 때 그때 지킨다든지. 여기 지키지 않는다면 입구자의 급소를 당해서 백은 좀 곤란해집니다. 자, 어딘가요? 끊어주네요. 안전하게 두어갑니다. 네, 이게 막상 떨려요. 그냥 무식하게 밀어가니까. 네. 백도 좀 여기가 딱 밀려져 있어서 탈출로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 장치를 해둡니다. 천녀유는 갑자기 이런 무리한 싸움을 하죠? 좀 신기하네요. 원래 이런 스타일을 구사하는 선수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좀 이 어깨 짚고 나서 붙이는 수법을 당했을 때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뭔가 마음에 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끊고 나서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무리한 지금 진행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백은 여기 먼저 늘어나도 돼요. 이제 축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런 데가 다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교환들이. 딱 봐도 흙의 모양은 움츠러들었고 네. 백은 아주 활발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늘었을 때 달리 받는 것은 나중에 이제 찔렸을 때가 좀 아픕니다. 이렇게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도 손해고요. 교환을 하고 받느냐 안 하고 받느냐. 네, 교환을 생략을 했네요.
이 교환을 생략했다는 것은 어차피 흑은 여기를 단수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가거나 네. 뭐 끊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흑의 자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세돌 선수의 생각입니다. 대신 반대로 단수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네, 뭐 이 진행 가능하긴 한데, 네 여기가 4선, 5선, 6선, 7선으로 이제 집 모양이 나는 형태라서 네. 흑은 언제든지 이쪽 꼬부려 당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아, 흑도 상당히 겁나는 진행입니다. 구수 가능합니까? 느는 것은 늘 선수잖아요. 네, 뭐 넣을 수도 있고 아예 끼워버릴 수도 있고 늘고 두면 혹시라도 버릴까봐 이거 이 싸움은 말이 안 되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예 끼워 이어서 그냥 키워 놓고 나서 어차피 축이잖아요. 받을 때 이제 그때 끊는 아예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수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이쪽에서 양단수 치는 것은 나갔을 때 이쪽 빵따냄을 해도 이쪽 2점 잡히는 게 훨씬 큽니다. 이거 빵따냄이 아니에요. 이거 공격 대상입니다. 나중에. 오늘은 최대호의 구단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 최강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가만히 늘어둘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백이 두 그림 모두 다 가능해 보이니까 오히려 이럴 때도 고민이 됩니다. 들 곳이 많아서요. 네, 하나만 딱 가능하면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오히려 고민이 돼요. 네, 음식점을 가도 이제 메뉴가 이제 다양했을 때 오히려 혼란이 오죠. 고민이잖아요. 이게 뭐 안 좋은 고민이라면 걱정이 됐겠는데 이번 고민은 좀 즐거운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겁죠. 저라면 아예 끼워서 두고 싶은데요. 아예 키워놓고 나서 이쪽을 받는다면 끊었을 때 이게 잡혔어요. 나가는 것은 그냥 쭉쭉 막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숨통을 트기 위해서 단수 교환을 한다? 네,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진행입니다. 잡혔어요. 그럼 끼우면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근데 만약에 끼웠을 때 뭐 받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받아야 된다면은 백은 이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잡는 게 더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늘고 나서 둔다면 흑은 이제 이쪽을 보류한 채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다른 수단을 구하면서 이쪽 맛을 노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혀 있다면은 뭐 너무 깔끔한 거죠. 망한 겁니다, 여기. 네, 다만 딱 한 가지 저항은 이제 이렇게 밀어서 저항하는 건데 이수 역시 네, 하나 띄워두고 나서 끊어간다면 역시나 흑이 곤란합니다. 별 수가 없죠. 자, 끼우고 싶은 장면인데요. 네. 이렇게 상대방의 무리를 좀 더 세차게 추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딘가요? 그렇게? 붙이는 수는 저희가 못 봤잖아요. 이건 2점 잡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네요. 오래오래 괴롭히겠다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한 수법일 수도 있는데 이게 2점을 붙일 수는 이제 잡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을 유도하는 건데 이것은 2점 잡으면 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이 여기 뚫고 나오는 수는 없습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젖히는 것은 그때 연결하면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뚫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이제 크게 잡겠다는 것이고 네. 네, 느는 것은 두고두고 괴롭히겠다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계속 밀어가서 그리고 새가 쌓이면은 이쪽 모양과 또 호응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는 이제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 중앙으로 가는 혹은 한 번 더 밀고 가는 이런 진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글쎄 좀 간명하게 둬서 확실히 좋아 보였는데 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어가서 결과가 좋으면 더 크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실패한다면은 기회를 좀 놓친 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흙이 도망가는 이 진로가 이 좌변 쪽이잖아요. 애초에 좌변은 백의 발전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흙이 좌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버린다면은 기존의 흙실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흐름 자체만 본다면 그래도 백이 좋습니다. 흙이 실리가 상당한데도요. 네, 물론 이제 흙의 실리가 이곳과 이곳 합쳐 30집 이상 나 있고 약 40여 집 정도는 확정가인데 일단은 이 백은 이제 확정가라고 볼 때는 이곳밖에 없긴 하지만 발전성이 너무 많아요. 여기만 굳혀도 여기가 거의 8집 이상 20집 가까이가 나는 거고 이곳도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지킨다면 여기도 역시 15집 이상 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주도권을 백이 잡고 있기 때문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백이 우세한 바둑은 네,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좀 간명하게 집도 많고 두텀도 얻을 수 있었던 이 끼움수를 놓친 것은 약간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선택은 모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변은 흙이 먼저 두어가면 103점은 살릴 수 없는 곳인 거죠? 네. 역시 이 형태 많이 나와서 이제 해설도 많이 이제 했었는데 네. 붙이고 칩하는 순간 여기 있기가 어려워요. 네, 마찬가지로 네, 수상전에서 이건 잡혔고 일로 막더라도 한 칸 띄어서 흙의 수가 느는 바람에 역시 수상전이 100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꼭 살리고 싶다면은 뒤로 젖혀야 되는데 여기 항상 이렇게 끊으면 이어되는 모양이잖아요. 이 두 점머리 맞을 때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여기 치중이 또 남아 있는 거죠. 모양의 형태가 상당히 되게 안 좋은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붙여서 치받아서 이제 버리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입구자로 둬서 네, 젖혀 있는 네 것까지요. 이렇게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둬야 확실히 잡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본다면 이 편이 되게 낫고요. 대신에 중앙 두텀을 신경 쓴다면 아까 이쪽 치받아지는 것이 낫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할 거예요. 네, 늘어주고요. 받으면 또 계속 밀어가겠다는 건가요? 네, 아마 계속 밀어갈 겁니다. 이쪽의 자리는 서로 간에 놓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받을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역시 찌르는 것이 아프고 그렇다고 실리로 신경 쓴다고 이렇게 받는 것은 나중에 돌려치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단쳐서 느는
그런 좋은 모양도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실리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중앙 쪽을 좀 더 신경 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나중에 여기 찔러가는 것은 되게 너무 기분이 좋죠. 네, 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차 이제 들어간다면 큰 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포인트는 그래도 중앙입니다. 지금 여기 너무 기분 좋은데 하고 찔렸다가는 여기 꼬부림 당하면 안 돼요. 네. 큰일 나는 겁니다. 일단은 중앙이 마무리된 후에 큰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중앙은 지금은 절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좌변 백 모양은 좀 지워지지만 중앙 쪽은 좀 단단해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흙을 밀어가면서 중앙 새를 쌓았잖아요. 좋은 형태로 지금 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흙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이곳을 두어놨기 때문에 큰 위력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흙이 삭감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흙이 이 정도 전개를 했을 때 좌변은 그래도 다 지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좌변 발전성은 100이 없어지고 대신에 중앙을 얻었기 때문에 이 중앙 얻은 이 새를 통해서 집으로 환산하거나 뭔가 더 좋은 큰 모양을 형성하거나 네, 그런 작전을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네, 물론 흙도 지금 이쪽보다는 여기 먼저 머리를 내밀 수도 있겠습니다. 네, 100의 날일자는 거의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네, 날일자 달려갑니다. 초녀의 구단도 좌변 뛸지 아니면 한 칸으로 계속 뛰어나갈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날일자가 잘 가 있네요 지금요. 이쪽보다 이쪽으로 와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머리를 내미네요. 이제는 큰 곳 들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좌변으로 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좌변은 어느 정도 맛보기의 느낌도 있어요. 여기와 여기 일로 간다면 또 이쪽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이런 곳을 전개한다든지 뭐 극단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백도 좀 떨리긴 해요. 내가 머리를 막 내밀었을 때 네. 잡는 거 실패하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둔다면 뭐 이 정도. 우변 지키는 건 어떤가요? 우변 지키는 것은 근데 흙도 이제 이 자리를 올 수가 있어서 글쎄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공격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네, 가장 터프한 수는 뭐 이제 이런 수가 되겠죠. 아예 탈출로를 막아버리겠다 이제 그런 거죠.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네, 이렇게 터프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느 이쪽 약점이 눈에 띄는데 뚫는 동시에 흙도 약점이 노출됩니다. 네, 근데 또 백도 약점이 노출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싸움이 백이 할만하다라고 본다면 약간 좀 터프하게 시험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분 좋은 자리를 가네요. 흙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 자리가 집도 집이지만 여기 잡히는 순간 다음에 늘었을 때가 곤란해요. 이게 갈라나온 수가 이제 찝혀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흙은 다시 재차 이쪽을 기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실리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점을 살리는 것은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네. 받아주네요.
이러고 다시 하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어디든 둘 수 있습니다. 네, 천야오의 구단도 나중에 호시탐탐 이런 자리를 둬서 집 모양을 좀 키우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찬스가 오기까지는 좀 험난한 길을 겪어야 되거든요. 천야오의 구단 이번 국수산맥배뿐만 아니라 지난 1회 대회에서도 출전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의 5대5 단체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1, 2라운드에서 앞서 나갔었는데 이제 3라운드에서 대거 1대4로 패하면서 중국의 역전 우승을 안겨줬었거든요. 네, 그것도 8승 7패 단 1승 차이였습니다. 네. 그때 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이 이번에 출전한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 그리고 강동 구단이 네. 포함된 선수진이었어요. 그렇죠. 당시 1, 2라운드 때 3대2,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 방식은 결국은 최종 라운드를 다 펼쳐지고 나서 어느 국가가 승리를 더 많이 했느냐, 더 많은 승리를 한 국가가 이제 우승한다라는 그런 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은 일발 역전을 꿈꿀 수 있었고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 우승국이 중국이 됐었고요. 지난해 2회 대회에서는 그래도 한국 팀이 우승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의 이제 활약으로 3전 전승을 하면서 한국팀이 5승 4패로 우승을 거뒀었죠. 네, 그렇고 보니까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3회 연속 출전이네요. 네. 자, 이제 완만하게 한 칸 해야 되는데 이 길을 일부러 열어준 겁니다. 이 길을 통해 나간다면은 그때 다 이렇게 실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면서 재차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세돌 구단의 생각이고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뭔가 자변에 자리 잡는 수를 좀 연구해 보고 싶어요. 네, 그 타겟 귀신이라 불리는 천야오의 구단 어떤 타겟 솜씨를 보여줄지 봐야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기분이 좋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백이 뭐 이런 데 한번 두면은 중앙 울타리는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거대해지네요. 네. 다만 이제 흙이 여기 머리가 나와 있어서 한 이 정도까지는 삭감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 큰 폭은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집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심 좀 이렇게 터프한 시험을 기대해 봤는데 네. 지금의 국면이 나쁘지 않다, 흐름이 좋다라고 보고 네, 안정적인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띄워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나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세돌 구단도 길을 지켜갈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나가는 게 어떤 형태냐면은 막 이렇게 억지로 나갈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 활용하고 나중에 찝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또 중앙 씌워가고 혹은 아예 더 칠리를 챙길 수도 있고요. 다 공배만 두고 있는데 백돌들은 다 집을 만들고 있는 그런 수법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흙이 이끌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좌변을 먼저
가는 수가 마땅치 않았나요? 글쎄요, 이제 뭔가 자변에서 모양을 잡고 싶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모양을 잡는다면은 이제 거의 살아있는 형태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뭐 이쪽 급소를 둔다면 이제 벌려가서 역시 안형이 생기죠. 지금이라도 좀 자변에서 털을 잡는 것을 연구해야지 이런 니쿠자 행마 같은 거는 절대 하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둔다면 붙여서 이렇게 느는 행마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아주 안정적인 공격을 하면서 네. 두텀과 실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 바둑 대항전에서 한국팀과 중국팀의 1장 간의 대결, 이세돌 구단과 천여회 구단의 대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